마지막으로 소모품입니다.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한 겁니다. 소모품이 뭐죠? 소모품, 쓰면 없어지는 물건을 우리는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소모품을 기중에 10월 1일에 구입했다고 하겠습니다. 구입했으니까 돈은 지불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올바른 회계 처리가 뭔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10월 달에 소모품을 구입했으면 사용한 게 있겠죠. 소모품을 사용한 것은 사용한 게 있을 겁니다. 기중에. 사용분은 뭐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아직 사용하지 않고 아직 소모되지 않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 즉 이것은 뭐다? 아직 미사용분은 자산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즉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12월 31일 기말에 갔을 때 이게 단기입니다. 올해. 단기라고 했을 때 단기 말에 가보면 소모품이 쓴 게 있고 아직 안 쓴 게 있겠죠. 그러면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이 120이 나갔죠. 단기에 사용한 게 있을 겁니다. 사용한 것은 뭐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소모품비. 사용한 게 3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얼마죠? 90이 남아있는 겁니다. 즉 비용은 30입니다. 이건 뭐죠? 단기에 사용한 것은 비용으로 인식해라. 그리고 기말에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이것은 뭐다? 자산이다. 이것은 뭐다? 기말 현재 미사용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이것은 자산으로 계상해라. 이게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즉 단기에 사용한 것은 비용으로 쓰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자산으로 계상해라. 이게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회계처리가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회사가 첫 번째, 구입했을 때 전액 비용 처리한 겁니다.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이 금액을 전액 다 비용 처리한 거죠. 잘못한 거지. 사용한 것이 30이면 30이 비용이죠. 120이 비용이 아니잖아. 올바른 회계 처리는 뭡니까? 사용한 것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은 뭐다? 자산으로 인식해라. 이게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 회사가 10월 1일 구입하면서 이렇게 비용과 자산으로 계상을 안 한 겁니다. 어떻게? 바로 구입했을 때 전액 다 비용 처리한 겁니다. 즉 구입했을 때 소모품비 120을 계산한 겁니다. 현금이 나왔겠죠? 그리고 12월 31일에 아무 회계 처리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또 물건을 사용하겠죠. 아직 미사용된 물품을 다음 연도에는 사용하겠죠. 차기에 사용할 겁니다. 이럴 때 아무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죠. 회사는 비용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120을 계상했죠. 올바른 비용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단기에 사용한 것만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즉 비용은 30만 비용을 인식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자산으로 계상하는 게 올바른 회계처리죠. 그렇다면 기말수정분계는 뭡니까? 회사가 비용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120을 계상했습니다. 올바른 비용은 얼마죠? 회사가 사용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30입니다. 당연히 조정하는 기말 수정분계를 해야 되겠죠.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비용을 줄입니다. 소모품비. 비용의 감소는 대변이죠. 얼마를 줄여야 되겠습니까? 90만큼 줄여야 되겠죠. 그만큼 소모품인 자산을 인식해야 되겠죠. 뭐? 소모품입니다. 결론은 뭐다? 올바른 회계처리를 알아야 되겠죠. 기말 현재 봤을 때 올바르게 비용이 사용된 것은 비용이고 남아있는 것은 자산이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는 지금 비용으로 120을 계상했습니다. 올바른 것은 30이고 남아있는 것, 즉 자산으로 계산돼야 될 것은 90인 거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실제로 회사는 이렇게 기말 수정분계를 하게 되면 비용이 120이죠. 비용이 상계되죠. 그러면 120이 30이 되니까 정확하게 비용이 계산된 거죠. 다음 연도 보겠습니다. 다음 연도 회사는 물건을 사용할 겁니다.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에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연도에는 소모품이 없어질 겁니다. 90이 없어지고 비용이 인식되는 겁니다. 뭐가? 소모품 비 90으로. 즉 비용이 90이 계산이 되죠. 올바른 것은 90이죠. 소모품 비는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에는 소멸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론, 올바른 회계처리는 뭐다? 사용된 것은 비용으로 계상하고 아직 기말 현재 남아있는 것은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이게 올바른 회계처리다. 그런데 회사가 비용을 너무 많이 계상했다. 비용을 줄이는 기말 수정분계를 해야 된다. 포맷은 이렇다. 회사가 비용이 120 계상했으니까 올바른 비용은 30이다. 즉 비용을 줄이는 분계를 해야겠죠. 비용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으로 소모품을 계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험입니다. 회사가 120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비용으로 계상한 게 아니라 살 때 바로 자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자산으로 계상했다는 얘기는 비용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0이죠. 잘못한 겁니다. 비용이 30을 계상해야 되는데 회사는 비용을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수정분계 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회계처리는 사용한 것은 30이고 미사용한 것은 자산으로 계상해라. 그런 회사의 회계처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소모품 자산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 자산은 없어집니다. 다음 연도에는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소모품이 사용됩니다. 소모품이 120이 사용되고 소모품 B로 120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즉 회사는 구입했을 때 비용을 인식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다음 연도에 비용을 120을 인식한 겁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가 아니죠. 사용한 것은 30이죠. 다음 연도에 그만큼 사용했으니까 90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기말 수정분계를 해야 되겠죠. 회사가 전체를 자산으로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즉 자산을
120으로 계상했다. 즉 자산으로 계상했다는 얘기는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얘기는 없는 겁니다. 회사가 사용한 게 얼마죠? 30입니다. 즉 단기의 비용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30이란 얘기죠. 수정분계를 해야 되겠죠. 비용이 증가해야 됩니다. 비용의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에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차변 소모품비 30만큼 인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이 되겠죠. 30. 비용을 인식하는 분계를 하는 겁니다. 수정분계 자산으로 계상했으니까 자산을 줄여야 되겠죠. 소모품 30을 줄입니다. 소모품비가 되겠죠. 30. 즉 회사가 비용을 적게 계상했으니까 소모품비 비용을 계상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자산으로 계상해라. 이게 기말 수정분계가 되겠습니다. 선급비용과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즉 올바른 회계 처리는 사용한 것은 비용이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뭐다? 자산이다. 사용한 것만 비용이다. 회사가 첫 번째 경우에는 비용을 120을 계산한 거죠. 왜 이렇게 비용을 많이 계산했습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비용을 줄이면 소모품비 대변에 90이 되겠죠. 90만큼 줄여야 되죠. 그만큼 자산을 인식하는 거죠. 소모품 90. 이게 첫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회사가 자산으로 계상했다는 얘기는 비용은 제로란 얘기입니다. 비용을 너무 적게 계산한 거죠.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비용의 인식은 어디입니까? 차변입니다. 차변에 소모품 비 30만큼 인식해야 되겠죠. 상대 계정 과목은 뭡니까? 자산입니다. 자산을 줄여야 되겠죠. 소모품 30. 이게 두 번째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선급비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예제 5번. 12월 말 결산법인은 주 한국회계법인은 X1년 11월 1일 사무용으로 사용할 소모품을 현금 3만원에 구입하였다. 12월 31일 한국회계법인은 미사용한 소모품 만원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12월 30일 현재 창고에 만원이 있다는 얘기죠. 즉 창고에 만원이 미사용한 게 있는 것은 뭡니까? 자산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2만원은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비용이 소모품비로 2만원을 계산하는 게 올바른 거죠. 즉 이게 올바른 게 어떤 겁니까? 미사용한 게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즉 미사용한 것은 자산으로 계산돼야 되고 사용한 것은 2만원은 비용으로 계산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회계 처리라는 겁니다. 회사는 첫 번째 어떻게 회계 처리했습니까? 구입했을 때 전액 다 비용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즉 3만원을 전액 다 비용 처리한 경우죠. 비용을 너무 많이 계산한 겁니다.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비용의 감소입니다. 소모품비죠. 소모품비 만원을 줄이고 그리고 자산인 소모품 만원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비용을 너무 많이 계산했으니까 비용을 줄이는 대변의 비용의 감소 그리고 자산.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회사가 자산으로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3만원을 계산했다는 얘기는 비용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면 비용을 추가적으로 인식하는 분계를 해야 되겠죠. 소모품비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소모품비 2만원을 인식해야 되겠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소모품 자산을 줄여야 됩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올바른 회계 처리는 사용한 건 비용이고 남아있는 것은 뭐다? 자산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올바른 것, 즉 남아있는 것은 자산이란 얘기죠. 남아있는 것은 자산이다. 이게 올바른 거다. 그만큼 사용한 것은 비용이다. 회사는 비용을 첫째 3만 원을 계산했다는 얘기죠. 첫 번째 경우에는 비용을 줄이는 회계 처리를 한다. 상대 계정은 자산이다. 두 번째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산했다는 얘기죠. 자산으로 계산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비용으로 계산한 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산을 줄이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기말수정분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기본 문제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수정 분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공부하게 된다면 중급 회계에서 오류 수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오류 수정이라고 한다면 회사가 잘못 분계를 했을 때 어떻게 분계를 할 것인가, 이게 오류 수정입니다. 기말 수정 분계도 회사가 기중에 분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거로 바꾸는 거죠. 즉 기말 수정 분계도 오류 수정의 하나의 일부입니다. 오류 수정 분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사가 틀린 분계를 했죠. 회사가 분계를 했을 겁니다. 이 틀린 분계를 역분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계가 있겠죠. 이 분계를 합치는 분계가 오류 수정을 하는 분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말 수정 분계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단기 수익과 비용, 그리고 단기 자산과 부채를 직접 조정하는 증감분석법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말수정 분계는 쉽다. 그래서 증감분석법으로 한다. 증감분석법은 회사가 단기에 인식할 수익과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수익 비용이 있습니다. 즉 회사가 분계를 해야 될 수익 비용이 있는 거죠. 회사가 계산하는 금액과 올바르게 수익 비용을 계산해야 할 금액의 차이를 수익과 비용을 증가 감소로 조정을 하고, 수익과 비용을 과대 계상하거나 과소 계상함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과소 계상하거나 과다 계상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죠. 수익과 비용의 증가 감소를 조정하고, 그리고 자산 부채의 증가 감소를 조정한다. 이거는 차변과 대변이니까 대체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같은 금액이 되겠죠. 자산 부채의 상대 계정, 무엇을 쓸 것인가? 수익 계정이라고 하면 수익이 오는 거죠. 아직 못 받았다, 미수, 그리고 미리 받았다, 선수. 비용 계정의 상대 계정이라고 한다면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비용, 그리고 먼저 지급했다, 선급. 선급 비용이나 미지급 비용의 상대 계정은 당연히 비용 계정이 되는 거고, 미수 수익이나 선수 수익의 상대 계정은 당연히 수익 계정이 될 겁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증감분석법으로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말 수정 분계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잘못 분계를 한 거죠. 잘못 분계를 했기 때문에 회사의 분계를 거꾸로 분계하는 겁니다. 즉 증감분석법을 한번 풀어보고 나의 분계가 맞았는지 검증을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방법으로도 기말 수정 분계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회사가 분계를 했을 때 이 분계를 거꾸로 분계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 계정 과목이 있겠죠. 여기 상대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수익이면 미수나 선수, 선수나 미수면 수익, 그리고 미지급 비용,
비용이나 선급 비용이면 비용 계정, 또 비용 계정이라고 한다면 미지급, 선급 이렇게 상대 개정 과목을 적고 그리고 금액을 추가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 원칙적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드리고 이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역분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한 분계를 역분계한다. 우리가 발생 같은 경우에는 미수, 미지급이라고 했죠. 즉 12월 30일 현재 회사가 수익과 비용도 전혀 계상하지 않았고 자산과 부채도 전혀 계상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역분계가 있겠습니까? 회사가 분계 자체를 안 했으니까 역분계는 없을 겁니다. 그 대신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익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게 있다면 수익 비용을 추가적으로 계상해주고 자산 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추가 계상하는 이런 분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연이라고 하면 거래가 이미 발생한 거죠. 돈을 먼저 지급하거나 먼저 받은 겁니다. 이 받았을 때 거꾸로 분계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분계가 있겠죠. 회사가 분계를 했겠죠. 이것을 역분계하고 상대 계정으로 수익이면 선수수익 그리고 비용이면 선급비용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금방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10페이지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6번, 10번입니다. 3번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 30만 원이다. 즉 이 얘기죠. 단기가 12월 31일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발생한 게 30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이자 미수액이 30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자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으니까 발생에 해당하는 거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차변의 미수 수익 그리고 이자 수익이 인식되겠죠. 또는 이자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으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미수 수익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현재 발생되었으나 여기서 발생되었다. 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없었다. 그런데 보니까 계산해야 될 것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없었기 때문에 회사는 회계 처리 안 한 겁니다. 발생에 해당하는 거죠. 12월 30일 현재 아직 계상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으니까 차변의 미수 수익 계상하고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을 계상하고 아니면 이자 수익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으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계상하고 차변의 미수 수익 계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은 2만 원이다. 이 12월 31일까지 이자 미수액이 2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즉 회사는 미수 수익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 차변의 미수 수익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 똑같이 이자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으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그리고 차변의 미수 수익. 이건 발생에 대한 얘기죠. 한번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말 현재까지 사무실 임차료로 미지급된 금액 200이 있는데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단기 지급일은 다음 연도 즉 2002년 X2년도 1월 15일이다. 즉 이때까지 아무것도 이자 비용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차변의 이자 비용 그리고 미지급 비용 또는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자 비용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현재 즉 발생 문제는 이 기말 현재에 전혀 회사가 이자 수익과 비용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액이 있다고 했으니까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인식하고 차변의 이자 비용 인식하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X2년도 2월 10일에 지급할 이자 250 중 단기에 귀속되는 금액은 220이다. 이 얘기 뭡니까? 단기에 귀속될 금액이 220이라는 얘기죠.
이때 지급할 금액이 250일이라는 얘기고, 이때 미지급 비용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 비용 그리고 미지급 비용 이렇게 220만 원이 인식될 겁니다. 13번입니다. 단기말 현재 경과된 기간에 대한 생산직 직원급여 미지급분 170만 원이 있다. 즉 이때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때 기준으로 해서 미지급 급여, 즉 미지급 비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 비용, 그리고 차변의 급여.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산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고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즉 어떻게 쓰느냐? 미지급 급여죠. 미지급 급여인데 이 급여라는 게 중요하면 급여라고 쓰는 거고, 통상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를 합쳐서 쓴다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는 겁니다. 미지급 비용이 얼마죠? 170이라고 했습니다. 급여를 미지급이니까 비용이니까 비용이죠. 급여 170입니다. 그런데 생산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급여는 공장 이외의 직원들에게 쓰는 게 급여라고 하고, 보통 임금,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들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발생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생에 대해서 좀 전에 팁이 있다고 했었죠. 발생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역분개를 하고, 그런데 발생은 회사가 분개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실제로 한번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기말 수정분개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검증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중 이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에는 차기에 속하는 금액이 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한번 중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기중 이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에는 이 얘기는 뭡니까?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계상했다. 그 금액 중에는 차기에 속하는 금액이 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죠. 기중 이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에는, 즉 이자 비용으로 이미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자 비용이죠.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리라고 했을 때 차기분, 이게 뭡니까? 선급이라고 했죠. 즉 차기에 속하는 금액이 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선급 비용이 2,000원이 될 겁니다. 기말수정분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했으니까 선급 비용으로 계산한 금액은 없는 겁니다. 수정분개해야 되겠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선급 비용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합니다. 선급 비용 2,000원, 그리고 이자 비용 2,000원. 이게 지금까지 첫 번째 방법이죠. 증감분석법으로.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역분개하고,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을 적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팁. 여러분께서 이 방법을 해보시고 직관적으로 이 분개가 맞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기존 이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에는, 즉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얘기죠. 그 금액 중에는 차기예분이 있다는 얘기잖아.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계상했다고 했죠. 이걸 역분개하는 겁니다. 이자 비용으로 계상하면 어디죠? 차변에 이자 비용이 계상되겠죠. 역분개하는 겁니다.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비용이 오는 겁니다. 이자 비용의 상대 계정은 뭡니까? 비용 계정이죠. 당연히 선급 비용입니다. 이 금액은 얼마신가? 선급이라는 얘기가 뭐죠? 올해 지급했는데 내년분이라는 얘기죠. 즉 내년분이라는 얘기입니다. 2,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바로 똑같이 바로 검증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뭐다? 역분개하는 겁니다. 무조건 회사의 분개를 거꾸로 분개하고 상대 계정 과목 적고, 그리고 새로 계상되는 금액을 적어본다. 바로 이렇게 계상한 다음에
분기가 맞았는지 회사 바로 역분기를 추적하면 바로 나의 분기가 맞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이런 방법도 아는 게 좋습니다.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현금 지급한 수선비 중 300은 차기 수선비 선급분이다. 이게 뭡니까? 회사가 수선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수선비로 계상했다. 그런데 그 금액 중에는 이런 얘기죠. 이미 수선비로 계상했다는 겁니다. 수선비가 되겠죠? 회사가 수선비로 계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 중에는 선급비 300이 있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선급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죠. 선급비용 300 그리고 수선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런 분기에 있겠죠. 똑같이 팁으로 한번 하게 되면 이 분기가 맞는지 회사가 수선비로 계상했다고 그랬죠. 역분기하는 겁니다. 수선비 차변에 있죠. 무조건 대변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수선비 비용 계정이죠. 상대 계정은 뭡니까? 선급 비용입니다. 이 금액은 뭡니까? 선급이니까 내년도 거니까 당연히 똑같이 300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바로 직관적으로 나의 첫 번째 분기가 맞았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8번입니다. 이자 수익 중 다음 연도 회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24만 원이다. 여기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 중 뭔 얘기입니까? 회사가 이자 수익으로 계상했다. 그 금액 중에 이런 의미죠. 차기에 해당하는 분이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분이 24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연도분이 뭡니까? 수익이라고 했을 때 이게 단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뭐죠? 선수죠. 차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금액이 24만 원이라고 했죠. 24만 원이 계상돼야 된다는 의미죠.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했는데 차기분에 해당하는 게 24만 원이라는 얘기죠. 즉, 이 얘기는 이렇게 계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계상돼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선수 수익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선수 수익을 증가시킵니다. 상대 계정 과목은 수익이죠. 여기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24만 원.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팁으로 하면 이자 수익 중 이 얘기했습니다. 이자 수익으로 계상했다는 얘기죠. 그 금액 중 이자 수익이 어디입니까? 대변에 발생했습니다. 역분기하는 겁니다. 차변으로 오겠죠. 이자 수익 역분기한 겁니다. 그리고 수익의 상대 계정 과목 뭡니까? 선수 수익이죠. 얼마? 선수라고 하는 거는 내년 걸 의미하는 거죠. 내년도 걸 미리 받은 거잖아. 그래서 24만 원, 2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즉 똑같죠? 바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도 8번과 똑같은 문제죠. 단기 중에 입금된 이자 수익 중 기말까지 기관이 미경과되어 차기의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5만 원이다. 회사가 이자 수익 중 이 얘기는 뭡니까? 이자 수익으로 계상했는데 그 금액 중 이 얘기죠. 똑같습니다. 이자 수익. 회사가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5만 원이 계산되겠죠. 이자 수익도 5만 원이 계산되는 겁니다. 역분기라면 회사가 이자 수익으로 계상했다고 했으니까 역분기하면 당연히 차변의 이자 수익이 오겠죠.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으로 선수 수익이 올 겁니다. 선수 수익은 내년도 걸 의미하니까 똑같이 5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11번입니다. 단기 보험료 계상액 중 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 2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료 계상액 중 이 얘기는 뭡니까? 회사가 보험료로 계상했다. 그 금액 중에 차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25만 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즉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을 했다는 얘기죠. 뭐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로 계상을 했다는 얘기죠. 차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5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급 비용을 25만 원을 증가시키고 보험료를 25만 원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고, 팁으로 한다면 회사가의 분계를 역분계하는 거죠. 회사가 보험료로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보험료 차변이죠. 역분계하면 대변으로 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보험료가 되겠죠. 25만 원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급비용이 되는 거고, 선급비용은 얼마냐? 25만 원이 되겠죠. 예. 12번, 13번은 했습니다. 1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1년 5월 1일 회계 처리한 이자 수익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번 팁을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방법, 팁으로 먼저 풀어보면 역분계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X1년 5월 1일 회계 처리한 이자 수익. 그 얘기는 뭡니까? 회사가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죠.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대변에. 역분계는 차변이 되겠죠. 이자 수익입니다.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은 선수 수익이 되겠죠. 선수라는 얘기는 내년도 거라는 얘기죠. 이 금액이 얼마인가? 내년도 겁니다. 1년 이자가 1200이라고 했습니다. 1200 곱하기 이자율이 아니죠. 1200이 돼서 1년분이니까 12분의 내년도가 얼마입니까? 1, 2, 3, 4. 4개월이죠. 4개월입니다. 그러면 400이 되겠죠. 정석으로 한번 풀어보면 회사가 회계 처리한 게 수익이 1200입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는 1200에 대해서 12분의 단기에 언제부터입니까? 5월 달부터죠. 5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면 8개월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올바른 수익은 800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줄여야 될 겁니다. 수익을 줄입니다. 이자 수익이죠. 얼마를 줄입니까? 400입니다. 상대 계정 과목은 선수 수익이 되겠죠. 400. 똑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뭡니까? 이것을 역분계하죠. 역분계하고 상대 계정 과목 적고 이 금액은 선수라고 했으니까 내년분이다. 그래서 내년분을 적는 것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면, 정석으로 하면 회사가 1200을 계산했으니까 올바른 수익은 800이고 그래서 이자 수익을 줄이는 이런 분계가 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15번입니다. 회사는 X1년 4월 1일 회사 창고 화재보험료 1년분 300만 원을 현대화재에 선납하고 비용 계상하였다. 이거죠. 예, 보험료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얼마를 계상했다고 했습니까? 300을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이 300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4월 1일부터라고 했습니다. 300에 대해서 12분의 단기는 9개월이 되겠죠. 4부터 12월 달까지 9개월입니다. 얼마입니까? 225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를 줄여야 됩니까? 보험료를 75만 원을 줄여야 되겠죠. 보험료를 75만 원을 줄입니다. 비용 계정이니까 상대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이 되겠죠. 75만 원입니다. 한번 팁으로 한번 풀어보게 되면 회사가 비용 계상했다고 그랬죠. 비용은 뭡니까? 차변입니다. 역분계는 대변으로 오겠죠.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역분계입니다. 이 역분계 했으니까 상대 계정 공복은 선급 비용이 되겠죠. 이 선급이라는 자체가 내년도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300에 대해서 내년도 비용이 얼마입니까? 올해분이 4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내년도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이겠죠. 하면 이 금액은 75만 원이 됩니다. 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이 방법을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나의 회계 처리가 맞았는지 바로 역분계하고 추정해 본다. 어떤 방법으로 상관없지만 위의 방법이 모든 방법이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이 좋습니다.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3월 1일에 주한국산업은 아래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600을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비용이죠.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가?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원칙은 회사가 비용 계산한 금액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비용은 얼마입니까? 600에 대해서 3월 1일부터라고 했으니까 12개월에 대해서 10개월이죠. 올바른 비용은 얼마인가? 500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 보험료를 증가시킨다. 얼마를? 500을. 그리고 선급 비용을 상대 계정 과목인 비용이니까 똑같이 비용이면서 선급이죠. 500.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팁으로 본다면 회사가 선급 비용으로 계산했다고 했죠. 선급 비용은 차변에 나왔을 겁니다. 자산이니까. 역분계하는 겁니다. 선급 비용. 얼마죠? 즉 역분계를 한 겁니다. 이 비용의 상대 계정 과목이니까 당연히 비용이 오겠죠. 보험료가 오는 겁니다. 이 금액은 얼마인가? 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단기 비용은 뭡니까? 단기분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단기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가 6개월에 대해서 단기 비용은 얼마입니까? 12분의 10, 즉 회사가 3월 1일부터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10개월이 되겠죠. 단기께. 그래서 500이 되는 겁니다. 즉 똑같죠? 17번입니다. 소모품을 취득하여 취득 시점에 소모품비로 계상하였는데, 즉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얘기죠. 12월 30일 현재 남아있는 소모품은 50만 원이다. 회사가 소모품 비, 즉 우리가 사용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모품 비로 비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것, 미사용한 것은 자산으로서 소모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금액은 회사 입장에서 현재 남아있는 소모품이 50이라고 했죠. 즉 올바른 것은 남아있는 것은 50이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소모품 B로 계상했다고 그랬죠. 이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얘기죠. 소모품 B로 계상했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계상한 금액은 없다는 얘기죠. 조정을 한 겁니다. 소모품인 자산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즉 소모품을 50을 증가시키고 소모품 B, 즉 비용을 50을 줄여야 되겠죠. 이런 분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팁으로 얘기하면 역분계하는 거라고 했죠. 소모품 비용으로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차변에 있는 거죠. 대변의 반대에 역분계를 하는 겁니다. 소모품 B 어떻게? 역분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은 자산이 되겠죠. 소모품입니다. 이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죠. 이 금액이 새로 계상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미사용분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자산이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죠. 얼마입니까? 남아있는 게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50이 되면 같은 금액이 되겠죠? 18번입니다. 소모품을 취득하여 취득 시점에 소모품으로 계상하였는데 기중에 사용한 소모품은 30만 원이다. 한번 팁으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회사가 뭐로 계상했습니까? 소모품으로 계상했다고 그랬죠.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자산으로 계상했다는 얘기죠. 역분기하는 겁니다. 소모품이 오겠죠? 소모품. 상대 계정 과목으로는 소모품 B가 올 겁니다. 이 소모품 B, 비용이죠. 사용된 것이 우리가 비용 처리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8번에 기중에 사용한 게 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30만 원이 되겠죠. 한번 검증해 볼까요? 이 금액이 맞는지. 회사가 소모품으로 계상했다고 그랬죠. 이 금액으로 계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는 소모품비, 비용으로 계상하지 전혀 않은 거죠. 기중에 사용한 소모품은 30만 원이다. 즉 올바른 비용은 사용한 것이 올바른 비용이니까 30만 원이 되겠죠. 당연히 비용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비용의 증가, 소모품비,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 소모품. 맞죠?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은행인 대한은행에 예입된 정기예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여 반영하시오. 이자 수익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 뭡니까? 발생인 거죠. 12월 30일까지 회사가 회계 처리 안 한 경우죠. 그러면 선수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미수겠죠. 회사는 이자 수익을 계상 안 한 겁니다. 그러나 12월 31일 현재 이자가 얼마입니까? 예입 금액은 6천만 원이고 가입일은 4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3년 후 3월 31일이 만기일이고 만기는 3년이고 연이자율 10% 그리고 만기 시에 전액 후불로 계상한다고 했습니다. 즉 후불로 계상하기 때문에 아직 회사는 12월 31일 현재 계상을 안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한 이자는 6천만 원에 대해서 10%고 12분의 4월 달부터였죠.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단기분이 몇 개월이죠? 예, 9개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50 되겠죠. 이자 수익을 증가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즉 발생이니까 이자 수익을 450을 증가시키고 수익이니까 상대 계정 과목은 뭡니까? 수익입니다.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한 거죠. 미수입니다. 450. 이 문제는 팁으로 좀 풀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웬만하면 첫 번째 증가분석법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으려면 풀을 수 있습니다. 팁으로 풀면 회사가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죠. 회계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는 역분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는 이자 수익을 계상을 안 한 겁니다. 즉 이자 수익을 추가적으로 계상해야 되겠죠. 이자 수익의 상대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입니다. 미수 수익은 올해 수익인데 아직 계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6천만 원에 대해서 똑같이 10%에 대해서 12분의 9, 450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무조건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다. 나의 분계가 맞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 대출약정의 내용을 보고 이자 비용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대출 금액은 1억입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8월
12개월이라고 했죠. 그러면 9, 10, 11, 12. 4개월분이 단기분이고 그리고 8개월분이 내년분이죠. 대출 이자율은 6%. 그리고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고 했습니다. 이자 비용이니까 여기입니다. 이자 비용이죠. 회사는 회계 처리 안 했다고 했습니다. 즉 아직 못 받았죠. 후불이라고 했으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비용도 계상하지 않았고 미지급 비용도 회사는 다 계상하지 않은 거죠. 비용은 얼마입니까? 1억에 대해서 이자율은 6%라고 했습니다. 12분의 당해연도는 9월 달부터니까 4개월이 되겠죠. 총 얼마입니까? 예, 2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지급 비용으로 200을 계상하고 그에 대한 상대 계정으로 이자 비용을 계상하고 아니면 이자 비용 먼저 계상하는 거죠. 이자 비용 계상하고 상대 계정으로 미지급 비용. 21번입니다. 8월 1일 공장 건물 중 일부를 12개월간 임대하고 12개월분 임대료 1,200만 원을 전액 수령하여 임대료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 경우죠. 여기 임대료입니다. 전액 수령한 거죠.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이 될 겁니다. 회사가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그랬죠. 수익으로 얼마 회계 처리한 겁니까? 1,200을 회계 처리한 겁니다. 올바른 수익은 얼마죠? 12개월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했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한다면 8, 9, 10, 11, 12, 5개월이 되겠습니다. 12분의 5. 이렇게 하면 500이 됩니다. 임대료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줄여야 됩니다. 500. 상대 계정 과목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이 되겠죠. 500.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팁으로 한다면 회사가 임대료 수익으로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수익의 증가는 차변이죠. 당연히 역분기하는 겁니다. 임대료가 오겠죠. 그리고 선수 수익을 겁니다. 선수라는 말 자체가 내년도 수익을 의미하는 거니까 내년도 수익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수익은 12에 대해서 12분의 7개월이죠. 1월달부터 7월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700이죠.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 뭘 하나를 잘못한 거죠? 이걸 잘못한 거지. 12에서 5니까 당연히 이게 5가 아니죠.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22번입니다. 8월 1일 공장 건물 중 일부를 12개월간 임대하고 12개월 임대료 1,200만 원을 전액 수령하여 여기부터가 다릅니다. 21번 문제는 전액을 수령하고 수익으로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22번 문제는 수령을 하고 임대료로 700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선수 수익으로 계상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회사가 이게 단기가 되겠죠. 단기가 언제부터입니까? 8월 1일부터입니다.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죠. 단기는 5개월이죠. 내년도는 7개월입니다. 1,200에 대해서 단기 수익은 500이 되는 거고 내년도 선수 수익은 700이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선수 수익으로 700을 계상했다는 얘기죠. 단기 수익으로 700을 계상하고 회사가 선수 수익으로 500을 계상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바른 것은 회사는 700을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금액은 500이죠. 즉 1200에 대해서 12분의 5개월입니다. 그럼 500이 되겠죠. 회사는 임대료로 700을 계상했고 선수 수익으로 500을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오른 수익은 500이고 선수 수익은 700이 되는 거죠. 이 하나만 먼저 수정분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줄여야 되겠죠. 임대료 200을 줄입니다. 그리고 선수 수익을 상대 계정 과목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 200을 줄이고, 이런 분계도 팁으로도 할 수 있는데 팁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해보게 되면 회사가 임대료로 계상했다고 그랬죠. 임대료입니다. 몇 분계하는 겁니다. 선수 수익으로 계상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죠. 상대 계정 과목으로 선수 수익을 쓰긴 쓰는데 금액이 이렇게 분기 나눠져 있으면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준에서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2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에 영업부서에서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에 대해서 모두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여기죠? 이자 비용이 아니라 보험료입니다. 너무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 꼭 나옵니다. 거의 6점에서 8점까지 많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보험료라고 했습니다. (23번이죠) 예, 보험료를 회계 처리했습니다. 얼마를? 예, 120으로. 올바른 건 얼마입니까? 12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이죠. 즉 12개월, 즉 12분의 6이면 6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료를 줄여야 될 거죠. 예, 보험료를 60을 줄여야 됩니다. 뭡니까? 선급비용이죠. 60이 되겠습니다. 팁으로 한다면 회사가 보험료로 계상을 했다고 했으니까 차변의 보험료니까 역분기하면 대변의 보험료가 오겠죠. 예, 똑같은 분기가 될 겁니다. 보험료, 선급비용. 그렇다면 선급비용은 내년도 걸 얘기하는 거니까 120에 대해서 12분의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은 어디입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얘기하는 거죠. 내년도 거. 24번입니다. 24번에 월간 기술지 생산부서에서 6개월간 정기 구독하고 구독료 90만 원은 12월 1일에 전액 지급하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구독료라고 하겠습니다. 구독료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이죠.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다고 했습니까?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뭐를? 90만 원을.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는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6개월 대한 비용이죠. 즉 90만 원에 대해서 6개월 치죠. 6개월에 대해서 당해년도 12월 달 딱 한 달이죠. 예. 그러면 15만 원이 될 겁니다. 구독료를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구독료 15만 원. 그리고 선급 비용, 비용을 줄이는 15만 원을 해야 될 겁니다. 구독료,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서인쇄비라고 합니다. 이런 명칭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정 과목을 찾아보고 쓰면 되는 겁니다. 이 계정 과목 찾는 것도 나중에 한번 배울 겁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구독료로 썼다고 해서 틀렸다거나 이러면 정말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도서인쇄비라고 하거나 구독료로 하거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서인쇄비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5번.
당사는 제품 판매 홍보용으로 USB를 구입하여 전액 광고 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결산 시 미사용된 잔액 100만 원을 소모품 자산으로 대체한다. 즉 회사는 뭐라고 계상했습니까? 광고 선전비로 계상했다고 그랬죠. 광고 선전비로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소모품과 소모품이 똑같은 겁니다. 사용된 것은 비용이고 우리는 사용된 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소모품비 이렇게 처리했죠. 같은 내용입니다. 미사용된 것은 자산이라고 했죠. 전액 다 광고 선전비로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계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100만 원, 이것이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모품, 자산은 계상하지 않은 거죠. 미사용된 것은 여기서 소모품 계정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 자산이니까 비용이 되겠죠. 여기 광고 선전비라고 있으니까 광고 선전비를 상계시키는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팁으로 한다면 회사가 광고 선전비를 계상했다고 했으니까 차변의 광고 선전비가 대변으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똑같이 광고 선전비 100이 될 겁니다. 비용이니까 미사용된 것은 우리가 자산이라고 계상한다고 했습니다. 즉 자산은 소모품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이 자산은 뭡니까? 미사용분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계상한다고 그랬죠. 미사용분 얼마입니까? 100. 두 번째 방법 똑같죠? 여러분께서 23번, 24번, 25번을 볼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광고 선전비, 구독료 이런 얘기 한번 해답을 한번 보십시오. 23, 24, 25의 해답을 한번 보시면 보험 다음 페이지입니다. 23번 보면 선급비용 60만 원, 보험료 옆에 판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다음 24번 보면 도서인쇄비 제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25번에 광고 선전비 판 이렇게 써 있죠. 이 제와 판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께 컴퓨터 전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데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공장에서 발생하면 우리가 제조원가라고 해서 자산으로 계상하고 공장 이외에서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요거는 조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말 수정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너무나도 쉽죠. 예. 여러분 잘할 줄 알 겁니다. 제가 너무 계속 잔소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쉬운 거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